이제 꼬여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텔레그램을 깔라고 해서 저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들어가는 단톡방이 민노총 서울지부, 민노총 어디 지부. 와, 이런 게 교육이야. 네,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뭐 지역 내부 지부.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무식한 얘기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제 잘못인데 저는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가 있는지 몰랐어요. 무식한 말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 네. 정교조가 독립 노조인 줄 알아.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국 교직원 노조라는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예요. 네. 저는 진짜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제가 그때쯤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는데 민노총 저는 교육 그 단톡방보다도 민노총 단톡방에 기업 바지가랑이 붙드는 것 같은 그 정책에서 좀 더 아니다라는 걸 많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느꼈고 이제 방학 때마다 전교조에서 이제 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뇌를 시킬 텐데 제가 사실 그때 방학은 이제 독일에 가느라 그런 연수에 아예 참석을 안 했고 그리고 저는 설명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12월에 들어갔고 그 단톡방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가 12월에 이제 무슨 연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거 그냥 방송 제가 이거 제 채널에서도 공개 안 했고 연설 중에도 공개 안 했고 그 어디서도 공개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식 자리거든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무슨 페미니즘 얘기를 하다가 생리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제가 너무 역겨워서 말 안 했는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상관없어요. 네. 제 쌍욕도 다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면생리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생리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어떤 페미니스트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남편분이 면생리대를 빨아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돼 밥맛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면상리대를 뭐 어쩐다고요? 남편이 빨아주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분의 결론은 쭉 들어보면 결론이 이게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아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돈 주고 생리대 사지 면상리대를 기저귀를 왜 차요? 그게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화학 성분이 덜 있고 그런 이유로 하는 거는 이해는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더럽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논외로 치는데 그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면생리대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남편이 빨아주는 게 페미니스트라는 논리를 펼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거를 그거는 남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집구석에. 네, 그것도 보고 네. 고기 먹다 말고 그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저는 엄마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지금 들 먹으라고.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들 처음 먹으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여기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서 이게 근데 그 6학년 일반 선생님이랑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2월이 지나고 이제 2월 말이 됐을 때 이제 6학년 끝났으니까 이제 3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그만둬야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제 직감상 바로 발을 못 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연수 올라오는 자료 같은 걸 봤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선동되는 거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탈퇴하는 거냐. 제가 저는 아예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둘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탈퇴를 했어요. 이게 약간 발목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이유니까 이제 탈퇴를 이제 순순히 해서 이제 탈퇴가 되었고 그 초등학교 교사분들 여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인디스쿨이라고 초등교사가 나이스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스가 그 교육부 인증서인데 진짜 찐으로 공인인증 같은 네, 거. 공인인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문제가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방학 때 연수를 해가지고 수업 자료 PPT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려요. 그럼 그걸 다운받아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특히 사회 자료 같은 경우에 엄청 선동된 자료가 거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고 4월이 되면 또 그 초등교사 인디스쿨 커뮤니티에 세월호 선동 자료가 엄청 올라와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축축 올리고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서로 도와주면서 댓글도 달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거 좋은 자료구나 내가 수업해야지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도 분명히 저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분명히 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을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반대하는 교사 단체는 도대체 뭐냐 대한교조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전교조에 대항하는 이제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교조에 가입하시고 대한교조에서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도 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북토크에 제가 참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교육 왜곡된 교과서에 이제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제목만 교과서도 실제로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왜?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은 교육과정에 의한 범인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미 교육과정이 좌빨이라 저희가 쓰고 싶은 교과서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출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행본으로 책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파 교과서는 이미 교육과정이 답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교육의 가장 큰 아니 문제고.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완전히 촘촘하게 말 그대로 전교조라는 어떤 조직이 태동을 하고 나서 지금 만개에서 완전히 암약을 하게 된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전교조 선생들 교육을 받고 큰 지금 20대가 탄핵 반대 집회 나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전교조 선생들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 진짜. 우리는 국민학교 때는 방공교육 받았어요. 이거 막 그 물감으로 뭐 이 포스터 이거 몇 글자, 8글자 만들어서 하고 또 방공 이런 거 하고 그러다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좀 묽어지는 세대였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배타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군발이식 고등학교 그래서 이 빨갱이 새끼들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81년도생 졸업반이 공공학부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이게 학교 교내가 족같아지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폭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가 아마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전에는 학생들이 담배 사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보다 나이가 다 어린가. 불법이 아니었어, 진짜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담배 사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차에서 담배 피는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회가 약간 금연 분위기로 돌아갔을 뿐인데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청소년 보호법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학폭위원회가 생기고 나는 이제 그러고 학교를 떠났는데 그 뒤부터 이 맘충들의 이 치맛바람이 개질할 때마더니 그것과 맞물려서 전교조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과잉구호 학부형들 하고 합을 맞춰서 급속도로 나는 전교조 진짜 우습게 봤거든요. 이게 근 10년 만에 완전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10년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완전 조직화돼서 세월호가 2014년에 터지고 이게 만개한 게 2017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근데 그 기간에 지금 20살이 된 애들이 지금 아스팔트에 나온 거거든요. 극렬할 때. 근데 정작 지금 전교조들이 힘 못 쓰죠. 이게 학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전교조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일단 전북이랑 전남은 전교조 가입률이 높고 서울은 또 구마다 또 차이가 있고 이게 공개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학교마다 또 분위기도 되게 달라요. 제가 저번에 전교조를 가입했었던 그 학교는 그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꼬셨던 선생님이 유일한 전교조 한 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다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신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중학교에서 리더십 캠프를 간다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그 리더십 캠프가 완전 반미 캠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백두산으로 아이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은 아닙니다. 리더십 캠프를 가요. 리더십 캠프가 뭐냐면은 그 학교에 전교 임원, 전교 회장, 부회장, 각 반의 회장, 부회장이 가는 리더십 캠프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리더십 캠프는 뭐 전교 임원이나 학급 임원 말고 또 누가 가나요? 했더니 일반 신청하는 아이들도 같이 간대요. 근데 문제는 6.25 전쟁 때
미군이 폭파했던 어디 보기, 뭐 중국, 백두산 근처를 간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코스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면서 그 여행 코스를 하고 나면은 박리가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를, 심지어 이 시국에 중국에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려고 그 학부모님께서 교육청까지 연락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교사였던 입장에서 이건 맞긴 해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그 개별 학교에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교장이 승인한 재량으로 그런 여행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맞긴 하고, 근데 이 자체가 공론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민원을 넣어주신다면 그때는 이제 학교가 압박감을 느끼고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스레드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일정이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 같이 민원을 하는데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게 약간 컨셉이에요. 이게 이분이 제정신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톤다운 되면요, 이분은 좀 괜찮게 똑똑한 분이에요. 오해가 많았는데 그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걔는 다른 애가 좀. 뭐가요? 걔 다른 애예요. 저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게 이상한 거구나. 이중자. 나 80대 중반이야. 그냥 해, 컨셉대로 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상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니까요. 이 내가 알기로 이명고 씨 할 때 요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네, 입학 점수가 수능 점수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 맞아요. 교대 점수가 엄청 높았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급 공무원이 또 하락 추세인데, 구급 공무원이 막 경쟁률이 막 200대 1 막 이럴 때처럼 그 시기하고 아마 겹칠 거예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명고 씨 보자. 그러니까 수제예요, 수제인데 에스팔트에서 이거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볼게 이게 국회로 가든가. 나는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세미 씨, 본인의 이 지금 직접 이걸 종로학원에서 중국어까지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팔트에 섞일 일이 아니라니까. 국회를 버리고 본캐를 찾아서 어떻게 뭐 국회 교육부 그쪽으로 국회의원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진짜. 네. 네. 거의 되나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10년 사이에 현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교사가 됐던 게 2011년인데요. 그때 아직 학생 인권 조례가 딱 생기기 직전이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초창기에는 저도 변화를 체감을 못했는데요. 이게 제가 교사를 그만둔 게 2023년이에요. 2011년, 2023년 완전히 다릅니다. 2023년에 사실 뭐 서희초에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뭐 교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반에서 어떤 애가 되게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서경아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왜? 반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서경아 너 뒤에 가서 서 있어 이러면 이것도 명예훼손이고, 아동학대고. 네, 아동학대. 그 아이를 너 복도에 나가서 서 있어 이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수업권 침해예요. 이게 그래서 힘든 게, 문제 학생이 있으면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좌파 교육감이 생기면서 학교에 시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글짓기 대회, 그리기 대회, 금상, 은상, 동상, 우상. 좌절감을 준다고. 네. 그것 때문에 성적표도 없어졌어.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적표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수미양가가 없어졌어. 맞습니다. 시험도 담임 선생님이 의욕이 있으면 재량으로 볼 수 있지, 성적표가 사실 그냥 의미가 없는 세 가지 단어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잘한다 나와요. 웬만한 과목 다. 그리고 시상이 없는 거의 문제점은, 애들이 그냥 그 그리기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기억으로 나 미술가가 되어볼까, 화가가 되어볼까? 뭐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는데 작가가 되어볼까?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셨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줄세우기라는 의미로 이 시상을 다 좌파 교육감이 장악한 교육청에서 없애버리는 분위기로 가면은, 이게 아이들 어차피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 경쟁 사회인데 줄세우기라는 명목을 없앨 건 정말 문제고, 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직접 근무했던 학교에서 목격했습니다. 선거가 없어요. 학교에 반장, 부반장,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경험하라고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건데 그게 없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애들이 나와서 공약 발표도 해보고 선거 이렇게 투표해보는 경험도 하고 선생님이 그럼 투표하게 되면 다 앞에서 말해요. 얘들아 우리나라에는 4가지 선거 원칙이 있단다. 뭐 보통 선거, 뭐 비밀 선거, 뭐 이런 4가지 원칙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아닌 애들 박탈감 느낀다고 없애버리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자 여기는 이제 교육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이 프로 반공주의자잖아요. 제가 지금 이 활동 9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반공 말 그대로 반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아래를 알고 그 선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티니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교육의 평준화 이게 결국에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확장성. 어떤 의미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우리가 공산품 하듯이 획일화. 그러니까 사회가 주도하는 공산주의거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근데 교육이 전교조가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남녀평등주의하고 이게 학생들의 인권평등주의와 남녀평등 그 다음에 지금 회사에서 직급이 없어지고 있잖아. 호칭을 통일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의 계급 평준화 이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계급을 없애는 거야. 뭐야? 지도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만 존재를 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조를 통한 학생들한테는 반장, 부반장을 뽑지 않고 성적을 나누지 않고 상장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게 그러니까 배고픈 우리가 무료급식 박원순 씹새끼가 왜 했어요? 이거 돈 있는 애들이 도시락 싸오고 이러는 것이 박탈감을 준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해버렸잖아. 근데 씨발 돈 있는 집구석은 오히려 우리가 돈을 안 보태도 되는데 그런 애들이 밥 먹고 살만한 애들이 절대 다수잖아. 그런데 쓸데없는 세금이 쓰인단 말이야. 이게 그런 돈 있는 집구석에 도시락 싸고 거기 들어갈 세금으로 이 두터운 복지를 해요. 두터운 복지. 그걸 그냥 말로는 평준화라고 하고 말로는 평등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회를 하향화시킵니다. 경쟁에도 의미 없어지고 그리고 꿈 또한 제한받고 제재받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즉 인민이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훌륭해서도 안 되고 딱 당이 시키는 유지를 받들어 좆빠지게 일해서 갖다가 바치고 요만큼 배급받는 것으로 기뻐 뒤지는 그 정도의 지능 수준을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인민이 똑똑해지면 망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똑똑해지면 발전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전교조의 관점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사회를 공산주의와 80%를 성공했다고 치면 그러면 다른 사회는 다른가? 자, 말이 길어지는데 병원을 예를 듭시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투닥거리면서 질할병 하면서 결국은 간호사의 권한과 의사의 권한이 옛날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요. 교육의 질이 다르잖아. 노력의 질이. 근데 간호사들의 아가리 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간호사와 지금의 의사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간호사 개업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뭐냐? 이런 것들이 의료계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회 하향 평준화의 극단적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거야. 이게 결국 모든 사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람들이 페미니즘 족같아요. 그런데 페미니즘은 족같은데 또 어디 인권 문제는 괜찮대. 또
뭐 공산주의는 욕을 하면서 페미니즘은 뭐 괜찮은데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네오막시즘입니다. 네오막시즘의 확장성이 뭐냐?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로 계급투쟁, 무력투쟁을 러시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계급 무장봉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막시즘이 완벽히 실패했어요. 그 끝에 종북이 2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좌익우익이 소련과 미 체제로 바뀌면서 막시즘이 이게 총칼로 싸우는 막시즘이 망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네오막시즘, 문화전쟁, 그리고 히피, 마약, 뭐냐? 문화를 통해서 힙하고 뭐 우리 불황아들 집시정신, 자유정신, 집시정신, 무책임한 자유의 방임정신을 자유의 어떤 멋이냐 이게 80년대 한국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미국의 60년대 히피 문화가 그렇게 젊은이들을 일을 하고 성장해야 될 꿈을 가져야 될 젊은이들의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신이 미국이고 그게 그대로 수입되어 온 글로벌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공산화 전략과 친중화 전략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고총,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진보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20년 전에 충분히 이 개새끼들이 사회를 파괴하는 실험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이 독일, 미국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빨갱이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비단 교육계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죠. 이 교육계를 이렇게 딱 겪어보면 이제 다른 사회 분야를 보면 페미니즘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조에서 탈출한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공산주의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맞죠? 대표님 말씀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장 줄세우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우리의 상장 받아왔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진짜 1년에 딱 한 번 정도 해요. 뭐 나의 꿈 발표 대회 이런 거 하고 나서 상장을 한 10명 정도 줘요. 뭐 금상도 2명, 은상도 한 4명. 그러니까 옛날처럼 조금씩 소수만 주고 뭐 경시대회, 뭐 수학경시대회, 한자경시대회, 글쓰기대회, 그리기대회 이런 시절이 아니고 정말 1년에 그냥 한 차례 정도 해서 애들 상 많이 준다.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상장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를 정정을 하고요. 지금 듣다가 하향평준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시민 딸이 외고를 나오고 나서 근데 아빠 외고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유시민이 왜? 하니까 유시민 딸이 이 교육이 너무 좋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받는 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반에 아이들이 20명, 30명 있으면은 정말 특출난 영재 같은 아이들이 뭐 한두 명, 뭐 많으면 2~3명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자라서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특목고, 외고, 과고 이런 아이들이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고, 과고 이런 거 다 귀족학교잖아 하면서 비판하는 거 이게 다 하향평준화로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과에서 미분과 적분 뺀다고 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문과에서도 미분과 적분 정도는 기초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빼느냐? 그냥 다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아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미분 적분도 몰라서 경제학과 교수가 미분이랑 적분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수학 교육 과정을 쉽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면 학생들 다 통찰와요. 교육 과정을 왜 쉽게 만드느냐? 애들 공부하지 말라고 멍청한 국민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진행할게요. 너무 오래